안녕하세요. 오디오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플레인지 청음실에서 다양한 리뷰 영상과 청음 영상을 촬영을 해왔었는데, 이 오디오의 음질이라는 것은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음질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전문 청음실에서 오디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오디오 제품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문 청음실에서 하는 것보다 실제 가정에서 오디오 제품을 사용하실 공간에서 직접 녹음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 거실 공간에서 실제로 제품 리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오 제품을 제작하는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33평 아파트 거실에서 제품 테스트를 하지는 않죠. 아파트에서는 새벽에도 원하는 만큼의 볼륨으로 제품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녹음도 할 수가 없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청음 평가라든지 녹음된 음질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드디어 도전을 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정말 한 2주 전부터 제품을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제품은 5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윈 울트라에서부터 30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랜더 A1000까지, 그 사이에 에버솔로도 있고요, 린데만도 있고요, 4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들려드릴 건데,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품 음질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공간도 고정이 되어 있죠, 스피커도 한 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죠, 앰프도 한 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스 기기만 바꾼다라고 해서 음질 차이가 스펙타클하게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스 기기에 대한 음질 차이라는 것은 매칭이 달라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소스 기기가 발휘할 수 있는 음질의 영역과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녹음해서 들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이게 감지가 될런지는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 청음실, 저희 플레인지 청음실에서 들었던 것보다 차이는 더 크게 느껴져요. 환경이나 매칭이 바뀌었을 때 또 음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잠재력이 어떻게 또 발현이 될 수 있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윈 울트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it romantic? Music in the night, a dream that can't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right,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love.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Isn't it romantic? Every note that's sung is like a lover's kiss. Sweet symbols in the moonlight. Do you mean If this world were mine, I would place at your feet all that I own. You've been so good to me. If this world were mine, I'd give you the flowers, the birds.
world were mine, I would make you a king with wealth untold. You could have anything if this world were mine. I'd give you each day so sunny and blue, and if you wanted the moonlight, I'd give you that too. If this world were mine, oh baby, I'd give you anything. Oh, so long for this night I prayed that a star would guide you my way to share with me this special day. Well, ribbons in the sky for our love. If allowed, may I touch your hand? And if please, may I once again, so that you too will understand. There's a ribbon in the sky for our love.
윈 울트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베리티 오디오의 라크메를 이용을 했고요. 앰프는 저는 개인적으로 라크메하고 마크 레빈슨이 어울린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또 이제 비교 처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소스 기기에 대한. 그래서 앰프는 최대한 중립적인 마크 레빈슨을 매칭을 했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윈 울트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분한 매칭이긴 합니다. 윈 울트라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대체가 힘든 경쟁 기기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제품이죠. 하이파이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크 레빈슨 5805 인티앰프를 매칭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윈앰프가 상당히 덕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윈 울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훨씬 더 고가의 제품들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지 가격에 비해서 아주 음악적인 느낌은 출중합니다. 이 내용들을 글 리뷰로도 저희가 등록을 할 거예요. 저가의 디지털 제품이지만 어쩌어쩌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윈 울트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가의 디지털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가격에 비해서 윈 울트라는 음악적인 표현력, 음악적인 유연성, 이런 느낌을 상당히 튜닝을 통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윈 울트라는 하이파이 제품으로서는 물량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제품은 아니죠. 예컨대 전원부라든지 아니면 DAC 칩이라든지 아날로그 부품 쪽이라든지, 당장의 다른 제품만 하더라도 레프트 라이트 채널을 DAC 칩을 2개를 써서 이렇게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분리해서 설계를 했다든지, 그런 방식까지는 하기가 좀 어려운 가격대의 제품이에요. 소리의 해상력, 소리의 선명도, 소리가 이렇게 쫙 뻗어주는 느낌, 중고음이 투명하게 땡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이렇게 쫙 꽂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중저음의 다이나믹, 소리의 정교함, 채널 분리도, 이런 오디오적인 표현력이 고가의 제품보다 더 좋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칭찬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오디오적인 스펙이라든지 물량 투입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거를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을 통해서 상당히 소리의 유연성은 좋게 잘 만들어놨다. 예전에 한 20만 원 내외의 DAC 제품 같은 것도 PC파이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저가의 제품들을 보면 마치 부품을 좋은 걸 사용을 하고 스펙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제품들 테스트를 해보면 소리가 너무 가볍고 소리가 너무 디지털적이에요. 사운드가 메말라 있고 음악적인 이 뉘앙스라고나 할까요? 이런 표현력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렴한 디지털 오디오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윈 울트라를 칭찬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하이엔드적인 음질을 낼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사운드를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섬세한 느낌도 있고 하모니컬이 풍부하게 느껴지게끔 최대한 이 튜닝을 잘 해놨다. 사실상 비슷한 가격대에서 요즘 중국제 DAC 제품이라든지 네트워크 플레이어들 저렴하게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은 정말 음색이 가볍고 디지털적이에요. 확실히 이 회사가 오디오적으로 경험이 있는, 이 하만 오디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을 통해서 소리의 유연성은 좋게끔 잘 만들어놨다. 다만 장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꽤 고가의 기종들을 매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피커도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고 앰프도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서, 중립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중저음이 좀 빈약하게 나오고 윤곽의 표현이라든지 다이나믹의 표현이 좀 약하게 느껴지고, 중고음도 짜릿하고 선명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오디오적인 느낌들은 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에 비해서 더 음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립적인 매칭기기들보다는 좀 더 센 오디오들과 매칭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다음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교차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에보솔로 A6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it romantic? Music in the night, a dream that can't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right,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Isn't it romantic? Every note that's sung is like a lover's kiss. Sweet symbols in the moonlight. Do you mean I will? If this world were mine, I would place at your feet
에버솔로 A6를 들어봤습니다. 에버솔로 같은 경우는 A6가 있고 마스터 에디션이 있고 이 정도 가격대의 소스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에버솔로 DAC G8이라는 제품도 함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음된 버전으로는 얼마만큼 다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당혹스러울 정도로 소리 선명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에버솔로는 기본적으로 몇 배가 더 비싼 고급 기종보다도 소리의 투명도 자체는 더 우수합니다. 소리의 분해도라고나 할까요? 10kHz 대 7kHz 때, 5kHz 때, 3kHz 때, 1kHz 때 각 대역별로의 소리가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라거나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채썰기를 해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는 느낌이라거나 안 들리는 소리까지도 너무 잘 들려요. 중고음의 선명도라든지 투명도가 잘 들리는 것이 이게 해석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에버솔로가 해석력은 진짜 좋은 겁니다. 저희가 이런 청음 영상을 녹음을 할 때 볼륨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전문 볼륨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간편하게는 스마트폰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솔로 A6가 윈 울트라에 비해서도 게인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나와주는 출력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마크 레빈슨 앰프에서 볼륨을 한 4에서 5대11 정도를 줄여야만 청감적으로 느껴지는 볼륨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볼륨을 최대한 똑같이 맞추더라도 에버솔로가 훨씬 더 소리가 깨끗해요. 그리고 입체적이고 소리의 펼쳐짐도 좋아요. 제가 방금 전에 윈울트라를 평가를 하면서 윈울트라가 오히려 오디오적인 사운드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만 소리의 유연성을 튜닝을 통해서 잘 해놨다, 듣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에버솔로는 오디오적인 표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에버솔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동급 최고이거나 가격대가 더 비싼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소리의 투명도나 중고역의 선명도만큼은 훨씬 더 비싼 기종들보다 더 우수한 건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음색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에버솔로 A6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매칭기기들이 너무 가벼운 성향이거나 예컨대 매칭한 앰프가 D클래스 방식이었다거나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소리의 밀도감이 좀 약하거든요. 소스기기의 음색이 좀 가벼운 느낌이 부각이 되겠죠. 단점이 더 부각이 되는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피커하고 앰프를 매칭을 했는데 앰프가 너무 약해서 구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 스피커와 앰프에서부터 음색이 좀 가볍게 재생이 되는 경우, 중저음이 좀 약하게 재생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에버솔로 A6를 매칭을 하면은 중저음이 더 빈약해져서 전체적인 음질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에버솔로 A6가 오디오적인 표현력이나 해상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 제품이 ES9038 Q2M DA 칩, 이 칩이 윈울트라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울트라에는 칩 한 개를 스테레오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에버솔로는 그래도 설계 방식 같은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9038 Q2M 칩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디스클레트 방식으로 풀 밸런스드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지 않습니까? 소리의 이 SMB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 특성도 상당히 우수하고 소리의 분해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최대한 소리의 해상력과 소리의 펼쳐짐과 소리의 입체감과 소리의 투명도를 최대한 우수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에버솔로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도톰한 느낌이 있는 그런 앰프들하고 매칭을 해주면은 에버솔로 자체에서 음색 성향이 좀 가볍게 느껴지는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해지는 거죠. 중저음이 좀 잘 나와주는 매칭기기라든지 소리의 밀도감이 좋은 매칭기기들하고 매칭을 해주신다면은 소리의 답답함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에버솔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보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버솔로가 중국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은 동양 브랜드예요. 동양권에서 제작을 하는 앰프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이 서구권 브랜드에 비해서 소리가 좀 답답하다라는 단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오히려 에버솔로 같은 경우가 동양권 앰프들하고 매칭할 것을 가정을 해서 중저음의 에너지는 살짝 빼고 중고음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솔로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전면 디스플레이의 터치 방식, 그리고 볼륨 조절, 프리앰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노는 재미들도 있고 동급 최고 수준으로 다양한 편의성 좋은 EQ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음색 성향이 살짝 가볍고 얇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있지만은 스피커나 앰프 매칭, 좁은 공간에서 에버솔로를 사용했을 때는 단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평판에 비해서 에버솔로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린데만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it romantic? Music in the night, a dream that can't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right,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love.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Isn't it romantic? Every note that's sung is like a lover's kiss. Sweet symbols in the moonlight. Do you mean I will? If this world were mine, I would place at your feet all that I own. You've been so good to me. If this world were mine, I'd give you the flowers, the birds and the bees, and your love beside me. That would be all I need. If this world were mine.
린데만부터는 이제 가격대가 확 좀 뛰죠. 공식 가격은 린데만은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독일 생산 제품이고 풀알루미늄을 내부에서부터 깎아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만든 제품이에요. 소리의 가벼운 느낌이 이제 확 사라지죠. 소리의 밸런스감이라든지 소리의 질감이라든지 음악적인 소리의 매끈한 느낌, 린데만으로 바꾸자마자 확 가장 많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리의 온기감이라고나 할까요? 섬세하면서도 뭔가 따스한 느낌이 있는 느낌,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게 이 저가 제품들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에버솔로 같은 경우에는 음색이 좀 가볍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매칭과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린데만으로 바꾸자마자 윈 울트라나 에버솔로에서 느껴졌던 뭔가 에너지감이 약한 듯한 느낌, 원래가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중후함의 느낌, 음악적인 품위의 느낌, 그런 느낌이 소스기기에서부터 지원이 되지는 않는구나. 저가 제품에서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면은 린데만을 연결하자마자 소리의 밸런스감이 한층 향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들었을 때에는 확실히 저가 제품에 비해서 소리의 음악적인 질감 자체는 훨씬 더 우수해요. 중역대도 풍부하고 중저음역대도 풍부하고 딱 들어봤을 때 소리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요. 린데만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매칭을 바꾸면은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비교적 중립적인 쪽에 가깝고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쪽에 가까운 매칭이다 보니까 린데만을 매칭을 했을 때 소리의 중고음이 조금만 더 투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살짝 느껴집니다. 음질을 평가할 때는 음악적인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평가를 해줘야 되고 오디오적인 객관성에 있어서도 평가를 또 따로 해줘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린데만의 현재 매칭에서의 음질은 음악적인 섬세함이나 감미로움이나 따스한 온기감이나 밸런스감에 있어서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클래식 음악을 듣든 특히 보컬 음악을 듣든 별 답답함도 없고 충분히 훌륭합니다. 물론 매칭을 바꾸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매칭상에서는 이 오디오적인 느낌, 소리의 선명도, 그게 약간 아쉬워요. 역설적으로는 린데만이 이 소리의 선명도가 약간만 더 좋게 나왔다라면은 진짜 역대급 소스기기로 인정받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윈 울트라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매칭을 좀 더 센 매칭으로 바꾸면은 소스기기에 약간 살짝 답답한 듯한 느낌, 짜릿함이나 다이나믹이 약간 약하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 이 부분이 개선이 되겠죠. 뭐 예컨대 대표적으로 앰프를 만약에 심오디오로 바꿨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스기기가 음악적인 촉감이 좋은 느낌이 훨씬 더 최종적으로는 장점이 될 겁니다. 앰프나 스피커가 센 성향일 경우에는 소스기기가 과도하게 센 느낌이면 오히려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린데만은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음악적인 밸런스감이나 따스한 온기감의 느낌이나 섬세함, 이런 질감적인 측면은 충분히 인정해줄만 하기 때문에 매칭을 좀 더 이 린데만의 장점이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단점이 보완될 수 있는 매칭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린데만을 프리앰프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아쉬움이 전혀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린데만이 소리의 선명도나 투명도만 약간만 좋아지면은 역대급 제품이 된다고요. 근데 그 느낌이 신기하게도 프리앰프로 매칭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파워앰프하고 매칭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파워앰프들이 일반적인 인티앰프들보다 파워감이나 오디오적인 느낌이 좀 더 세게 나와서 좀 더 강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프리앰프로 사용하게 되면은 작동되는 회로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린데만 뮤직북 소스를 프리앰프로 사용했을 때는 이 소리의 다이나믹이라든지 강력함이라든지 소리에 이렇게 펼쳐대는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선명도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오히려 향상이 되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린데만은 굉장히 오히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더 A1000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it romantic? Music in the night, a dream that can't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right,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ski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love.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Isn't it romantic? Every note that's sung is like a lover's kiss. Sweet symbols in the moonlight. Do you mean If this world were mine, I would place at your feet all that I own. You've been so
마지막 제품인 오랜더 A1000을 들어봤습니다. 자,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느껴지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랜더를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오랜더만큼 다른 부분들을 부수적인 기능이라든지, 물론 이제 오랜더 A1000은 기능적으로도 뭐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오랜더만큼 음질을 위해서 다른 기능을 희생해 왔던, 음질만을 생각해서 오디오 제품을 좀 고집스럽게 제작해온 제작사가 흔치 않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소스 기기의 음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어보기로는요, 확실히 음질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질적인 느낌이 꽤 다르죠. 뭐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소리를 각 대역별로 적절한 에너지가 분배가 되는 느낌, 가격대가 좀 저렴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소리를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모든 대역을 다 에너지를 분배를 해서 에너지를 충분한 만큼 보내줘서 통제를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가볍게 이렇게 쑥 흘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랜더는 제일 높은 고역에서부터 중역대에서부터 아래쪽 중역대에서부터 중저역대에서부터 초저역까지 꽉꽉꽉꽉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은 이런 통제력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밀도감, 에너지감, 골격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다이나크롤의 목소리에서만도 딱 들어보시면요, 소리의 결감이 느껴져요. 좀 더 저렴한 디지털 장비의 경우에는 역시나 소리 성향이 좀 디지털적이다 이렇게 느껴졌다면은, 오랜더에서부터는 소리의 울림과 하모니컬의 풍부함, 유튜브상으로도 전달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더로 재생을 했더니 단순히 소리가 더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리의 공간감과 울림이 같이 느껴져요. 이 곡이 어디에서 녹음이 됐구나, 그래서 그 공간의 울림까지 같이 표현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까지 느껴지다 보니까 음악을 재생했을 때의 분위기 자체가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렴한 소스기기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의 한계가 분명하죠. 내가 스피커도 하이엔드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앰프도 하이엔드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에 소스기기를 매칭을 했을 때 소스기기는 윗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의 시작점이에요. 소스기기에서 전달해 주는 거 이상의 음을 앰프나 스피커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가의 디지털 소스기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사운드가 디지털적으로 나오는, 여전히 에너지감이 좀 더 부족한, 중저음역대에서의 정보, 소리의 이런 가닥 추림, 중역대에서 뭔가가 소프트하면서도 이렇게 오가닉하게 뭔가가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 별로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소리 성향이 좀 가볍고 얇고 뭔가 에너지감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오랜더로 재생을 했을 때는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우수하게 느껴지는 거죠. 당장에는 만약에 현재 나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고급 시스템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랜더 A1000을 매칭을 했는데 나는 중고음이 엄청나게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느껴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리의 선명도 자체는 에버솔러가 오랜더보다 더 좋아요. 나는 소리를 좀 더 디테일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소스기기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내가 현재 내 시스템에서 가장 불만이 되는 부분이 중고음의 선명도다, 그러면 에버솔러가 더 많이 바뀝니다. 오랜더는 매끄러워요. 중립적입니다. 모든 대역을 놓치지 않고 사운드를 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오히려 나중에 장비를, 스피커나 앰프를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풍부한 대역, 더 넓은 대역, 더 낮은 대역, 더 깊이 있는 대역까지도 고급스럽게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뭐 특정 대역만 좋게 들리게끔 제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더가 좋은 소스기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더 A1000이 오늘 비교한 대상들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윙울트라에 비하면은 거의 뭐 한 7배? 뭐 한 8배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각 가격대별로 충분한 만큼의 기능성과 성능 발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만족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좀 더 음질에 대한, 오디오의 매칭에 대한 이런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스기기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음악 신호를 어떻게 전달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서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윈 오디오의 대표 제품 윈 울트라에서부터 가격이 한 2배가량 비싼 에버솔로에서 또 2배 이상 비싸지는 린데만에서 또 몇십만 원 더 비싸지는 오렌더까지, 그래도 시장 내에서 다들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 위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요, 저희 청음실에서 테스트했을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훨씬 더 저렴한 제품이 훨씬 더 비싼 제품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고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에버솔로 같은 경우 전문 청음실에서는 음색 성향이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 좀 더 있었다라면은 일반 가정 공간에서 들었을 때는 이 가벼운 느낌이 별로 단점으로 안 느껴진다. 그 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크게 느껴지고 단점은 좀 적게 느껴지더라. 그런 점에 있어서 제품이 좀 더 전문 청음실에서 테스트했을 때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이런 반전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 공간에서 소스기기에 의한 음질 차이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틈틈이 제가 소스기기를 바꿔가면서 집에서 혼자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 차이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틈틈이 아파트 공간에서는 오디오 기기들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